인공지능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의도하지 않은 오류든 고의적인 조작이든 우리는 어떻게 진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신뢰, 진실, 그리고 인간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인공지능의 거짓 정보 문제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도하지 않은 오류 즉 환각 현상입니다. 인공지능은 때로 존재하지 않는 법률 판례를 인용하거나 실제와 다른 의학 정보를 제공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고의적 악용의 가능성입니다. 정교한 가짜뉴스, 개인 맞춤형 사기, 정치적 조작까지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경고했듯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마스터했다는 것은 곧 설득과 조작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검색 기록, 소셜미디어 활동,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각 개인이 어떤 메시지에 가장 취약한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2023년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챗GPT로 작성한 소장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 6건을 인용하여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시넷은 인공지능이 작성한 금융기사의 오류로 대량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 IBM 왓슨 헬스의 암치료 권고 시스템이 일부 환자들에게 위험한 치료법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료 분야의 잘못된 권고는 생명을 위협하고 법률 분야의 오류는 정의를 왜곡하며 금융 분야의 실수는 재산 손실로 이어집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사회로 향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다행히도 우리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자들, 연구자들, 그리고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해결 방안. 먼저 오픈AI와 엔스로픽 같은 연구기관들은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을 활용합니다. 이 방식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답변을 평가하고 그 피드백을 통해 시스템이 더 정확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도록 학습시킵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말하면 낮은 평가를 받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검색 증강 생성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답변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먼저 검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는 답변 생성 시 자동으로 검색 결과를 참조하고 출처 링크를 제공합니다. 이 방식으로 환각 현상을 30에서 40%가량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접근은 상호 감시 시스템입니다. 오픈AI는 GPT-4를 출시하기 전에 50명 이상의 전문가 팀이 6개월 동안 모델의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함정 질문을 던지고 거짓 정보를 생성하게 만들려 시도했습니다. 발견된 문제들을 모두 수정한 후에야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엔스로픽의 체질적 인공지능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시스템에 따라야 할 원칙들을 제공하고 답변 생성 후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이 답변이 정확한가? 출처가 명확한가? 과장이나 추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이 문제가 발견되면 스스로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의 신스 아이디는 생성된 이미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인공지능이 만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들은 각각의 한계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론과 실제는 종종 다릅니다. 여러 분야의 현장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교훈. IBM 왓슨 헬스의 실패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에서 배운 교훈 덕분에 구글의 매드팜2는 의사 수준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메이오 클리닉 같은 유명 병원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의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매드팜2는 훨씬 더 많은 의료 문헌으로 훈련되었고 수백 명의 의료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의사를 대체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안을 하되 최종 결정은 환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의사가 내립니다. 법률 분야의 엄격함. 마타 대 아비앙카 사건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변호사가 챗GPT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를 인용한 이 사건 이후 미국의 많은 법원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사용을 공개하고 모든 인용을 직접 확인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 기술 기업들의 대응도 빨랐습니다. 렉시스넥시스는 환각 현상 탐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인용한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자동으로 확인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즉시 빨간색 경고를 띄웁니다. 합의 AI는 더 근본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검증된 법률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정보를 가져오고 모든 답변에 출처 링크를 첨부합니다. 대형 로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은 조사 시간을 줄이면서도 정확성을 유지한다고 평가합니다. 뉴스와 미디어의 대조적 사례. 시넷과 AP통신의 사례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시넷은 인공지능이 작성한 기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반면 AP통신은 2014년부터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차이는 명확합니다. AP통신은 스포츠 경기 결과나 기업 실적 같은 데이터 기반 기사만 인공지능에 맡깁니다. 구조화된 데이터에서 직접 생성되므로 사실 확인이 쉽습니다. 그럼에도 인간 편집자가 최종 검토를 합니다. 수백만 건의 기사를 생성했지만 오류율은 매우 낮습니다. BBC는 다른 접근을 보여줍니다. 기사 작성보다는 허위 정보 탐지에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의심스러운 콘텐츠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되 최종 판단은 인간 팩트체커가 내립니다. 교육과 금융 분야의 신중함. 터니티 내 인공지능 탐지 도구는 97% 정확도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학생들이 억울한 오판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교육자들은 탐지 도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작성 과정을 보여주게 하거나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는 특히 신중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에리카는 계좌 확인이나 용어 설명 같은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합니다. 투자 조언은 여전히 인간 상담사의 영역입니다. 이 모든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명확한 원칙, 적절한 제한, 그리고 인간의 최종 판단이 함께할 때만 인공지능이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개별 조직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사회 전체적인 제도와 규범도 필요합니다. 전 세계 정부와 규제 기관들이 법적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부터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인공지능 법을 시행합니다. 의료 법률, 교육 같은 고위험 분야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인간이 중요한 결정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포괄적인 연방법보다는 분야별 규제를 선호합니다.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주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3년 엄격한 관리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생성된 모든 콘텐츠에 명확한 표시를 해야 하고 허위 정보를 생성하면 서비스가 즉시 정지됩니다. 국제적으로도 협력이 진행됩니다. G7 국가들의 히로시마 프로세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인공지능 원칙 등 50개 이상의 국가가 공동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은 과제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근본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감시하는 시스템도 결국은 인공지능입니다. 감시자를 감시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짓말을 탐지하는 기술이 발전하면 더 정교하게 거짓말하는 기술도 함께 발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술적 군비 경쟁입니다. 이중 검증 시스템은 비용이 2배 이상 듭니다. 안전한 시스템이 부유한 사용자들의 특권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픈 AI의 탐지기는 정확도가 26%에 불과해 중단되었습니다. 터니틴 사례처럼 거짓 양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규제의 속도도 문제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법은 느리게 변합니다. 국제적 조율도 어렵습니다. 유럽, 미국, 중국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인간 존엄성을 향한 희망.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 자체가 희망의 증거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실패해서 배우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원칙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보조하는 도구이지 대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은 인간이 내리고 책임도 인간이 집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의사, 대형 로펌의 변호사, AP통신의 편집자들이 모두 이 원칙을 실천합니다. 투명성의 가치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도달한 과정을 설명하고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불확실할 때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기술, 제도, 윤리, 교육을 결합한 다층적 접근이 우리의 길입니다. 완벽한 단일 해결책은 없지만 여러 불완전한 해결책이 함께 작동하면 충분히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미래는 기술과 인간이 협력하는 세상입니다. 인공지능은 빠르고 효율적이며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지만 인간은 맥락을 이해하고 윤리적 판단을 내리며 책임을 집니다. 교육 분야는 학생들에게 인공지능과 협력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비판적 사고력, 정보평가 능력, 윤리적 판단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시민사회도 윤리적 사용을 감시하고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효율성만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과 신뢰를 소중히 여길 것인가? 저는 우리가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엄성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 권리, 속지 않을 권리, 자율적으로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공지능의 거짓 정보 문제에 맞서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기술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존엄성을 중심에 두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견지하며 기술과 인간이 협력한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진실과 신뢰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나아지고 있는 인간이 중심에 있는 미래입니다.